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린 77페이지 실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77페이지에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제가 내신을 내더라도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물어보는 건 지금 여러분이 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항에 대해선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뭐 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인구 구조를 물어보고 있고요. 기능의 변화, 역시나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를 물어보는지를 쭉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봅시다. 1980년에서 2010년 이렇게 변화 패턴을 많이 물어봅니다. 촌락이나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1980년도에는 유소년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 2017년이 되면서 유소년층 인구가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감. 근데 거꾸로 노년층의 인구는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럼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겠구나. 농촌 지역. 그래서 농촌 지역의 변화다. 이 치즈마을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벌써 눈치챘겠지만 임실이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실의 이제 치즈, 피자 이런 체험에서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해결 방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이동식 병원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근처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목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귀농이나 귀촌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 운영 있겠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폐합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통폐합의 원인을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썼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통학의 편의는 아니겠죠. 불편한 거지. 집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폐교를 시키고서는 내가 집에서 10km를 더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그럼 편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맞겠죠. 1, 2, 3차 산업을 연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되는데 3번은 쉽게 선택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마냥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수능 문제. 쉬운 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게 한두 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다. 자,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런 걸 분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이 세 개 지역을 여러분이 특징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세부적인 지형을 몰라도 자, 여기를 특성을 보면 수도권하고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교 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교 농업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를 많이 합니다. 소규모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라는 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고랭지 이런 농업이라든가 고랭지 배추나 이런 농업 이거는 뭐를 통해서 가냐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을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고랭지 배추라든가 배추나 또 과일, 과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목축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농업이에요.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라도 인근 지역이거든요. 전북이나 전라북도 쪽에서는 대부분 뭐냐면 쌀이에요. 쌀과 같은 곡물 중심입니다. 예, 곡물 중심이다 보니까 이거를 찾으면 C만 잘 찾았으면 또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량작물이라고 하는 식량작물의 압도적으로 높은 다가 무조건 C예요. 여기 이게 C를 정해놓고 나면 A, B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 B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수의 비율이거든요. 과수의.
지금 과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 지역이 뭐가 됩니까? A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작물이나 채소는 고랭지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A, B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으려면 A, B 여기가 왜 A인 이유를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소규모 농업 형태입니다. 아주 소규모 농업. 그럼 소규모 농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 식량 작물에서 나타나는 이유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규모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충분히 우리가 A, B, C를 찾아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B, C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땅값이 비싸겠죠. 땅값이 비싼 곳에서 대규모의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를 하는데 지가를 많은 지가를 지불하고도 논농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 C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식량 작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전라도 지방을 선택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김해 지역, 김해 있는 요 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낙동강 부역, 낙동강 이 유역을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합니다. 식량 작물.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설정이 나오면 강원도는 일단 채소가 많습니다. 채소 이제 고랭지, 배추나 이런 것들이에요. 감자, 뭐 고구마 이런 비율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리고 과수입니다. 과수.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걸 집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은 화훼라든가 수도권 인근 시설 재배, 그다음에 화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은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잘만 통계만 분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세 시기 모두 종주도시화라 그랬는데 종주도시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1위의 서울도시 볼게요. 여기 250만인데 100만 조금 안 되죠. 100만 조금 넘죠. 2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배 이상 차.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 갑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고르는지 보자고요. 나머지를 골라내는 게 아주 쉽진 않았을 거예요. 85년에서 2018년입니다. 어디가 변화됐냐면 여기죠 지금. 85년까지는 대구가 2위, 3위 도시였는데 인천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10대 도시의 1960년도 여기겠죠. 여기 쭉 이렇게 됩니다. 이거 도시. 여기 중에서 호남권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85년에 제외된 도시는 모두 호남권에 있어요. 제외된 도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전주 없어졌죠. 여기 마산은 올라갔어요. 목포, 청주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호남권에 없는 도시 어디 있습니까? 청주 있네요. 청주는 충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어. 자, 2018년에 10대 도시라고 돼 있어요. 2018년 10대 도시 중 수도권의 인구는 2배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비해서. 1985년, 2018년에 보면 요 맨 위에입니다. 서울,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창원, 용인. 수도권에 한번 보면 용인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있고 서울 4개입니다. 4개. 2배가 될 수가 없죠. 그 비수도권이 6개니까. 틀렸습니다. 1960년에 비해서 2018년에 10대 도시 중에 수도권의 도시 수는 감소했습니다. 60년에 볼게요. 60년에 수도권 도시가 몇 개 없습니다. 인천하고요. 수도권 여기 있네요. 인천, 서울. 2개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근데 지금은 용인, 그 다음에 수원 2개가 더 늘었으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선택해주면 4번은 풀고 넘어갑니다. 자, 우린 옆으로 가봅니다. 옆에요.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이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트렌드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어디 도시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가번의 도시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학연구단지, 이거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한밭이라고 하는 대전입니다. 대전의 인구는 60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150만 정도의 도시거든요. 150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식이 있다면 대전을 찾았다면 바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대전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답은 바로 D번이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를 조금 안다면 쌀 수출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목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도가 산미 증식 계획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유달산이 있는 목포를 안다면 우리가 D 여기까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목포입니다. 대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전입니다. 여기가 중간에 있어요. 목포. 그다음 마지막 여기 말하는 이 도시는 양산인데 양산까지는 알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근에 대도시 교회와 부산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산에서부터 성장하는 양산입니다. 나번은 우리가 목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전을 찾았다면 답은 낼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쪽으로 접근해서 많이 풀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지리 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을 좀 중심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읽어보면 우리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촌양도가 됐죠. 이촌양도. 다 설명은 많이 했어요. 맞죠?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1970년대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 그러면서 남동임의 지역이 발달했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지죠. 이걸 통해서 또 부산에 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어떤 동업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항과 울산이 들어갈 수 있다. 있죠. 포항, 울산, 마산, 창원 이런 도시들이 되겠죠. 대도시의 과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구 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과거에 진주도 정체가 많았죠. 진주 여기 사천 남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직적 도시체계, 종주도시죠. 이게 우리 전형적으로 종주도시. 왜냐하면 서울의 1위 도시가 2위 부산 도시보다 지금 현재 서울이 1000만, 부산이 350만이니까 2배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균형한 도시체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우리 이거를 보통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진주의 혁신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도시는 충주 기업도시나 오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잘못됐죠. 일단 4번은 틀렸다. 자, 세계화 시대의 세계 도시 체계 속에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전체를 경쟁력을 모두 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것들을 약화시키면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또 처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볼까요?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수입과 수출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만에다 지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디귿에 보면은 지방 중소도시의 정체를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맞죠. 좋은 환경이 아니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죠.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진행되면서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있다. 맞죠. 세계 도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다들 맞는데 4번은 기업 도시가 아닌 우리 혁신 도시가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죠. 여기 행정복합 도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몇 개의 지도는 나중에 조금 제가 주요 도시급들의 지도들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어떤 도시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최소한 광역시 정도. 여기 인근에 있는 남동 이내 근처에 있는 뭐 창원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